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재 180페이지에 대법원 규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하위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를 잠시 보시느냐 하면은 저 앞에 교재 74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서 저 밑에 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범위, 이런 주제를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보시면은 양갈로 1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특수법인이 아닌 중개법인의 겸업 범위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14조에서는 14조 1항에서 규정된 5가지 업무와 14조 2항에서 규정된 1가지 업무, 즉 6가지 업무 범위 내에서 겸업이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학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4조 2항에 규정된 업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업무, 더 나아가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14조 2항에서 허용하고 있고, 그러나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는 아니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업무는 아니고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만큼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14조 3항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조 3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영업으로 겸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교재 180페이지에 대법원 규칙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대법원 규칙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대법원 규칙은 제정 당시에 우리가 이때까지 학습했던 공인중개사법의 어떤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조문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험 대비할 때는 이때까지 학습했던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이 대법원 규칙의 내용의 어떤 비교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 보면은 비교표까지 따로 수록을 해놨으니까 이 대법원 규칙의 내용을 학습한다면은 그 비교표를 기준으로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180페이지에 보면은 1절에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정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14조 3항 규정에 따라서 이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1번에 보면은 대법원 규칙의 제정 목적에서 공인중개사법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우리 중개업자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규범이 대법원 규칙이다라는 거죠. 이 대법원 규칙에서는 아직도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규칙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런데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규칙의 내용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개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개업자라는 과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 규칙의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모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변경된 표현에 바꾸어서 아마 표현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출제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읽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대법원 예규의 내용까지는 하위 규범인 예규까지 내용은 학습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법원 규칙의 하위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표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래 되죠.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 구조 규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법원에다가 이 대법원 규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먼저 되지 아니하면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위임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이 대법원 규칙에서는 중개 의뢰받았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리라, 매수 신청 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1호부터 7호까지 이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사항이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요 7가지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고, 요 7가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못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법원 규칙상의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는 소송 절차에 적극 관여하는 행위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절차에 있어서 즉시 항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그런 행위는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매 절차를 나중에 실무편에서 학습하게 되면은 인도명령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행위도 소송 절차에 적극 관여하는 행위로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아무리 했는 개업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리권의 범위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리 행위의 범위는 당연히 1번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공하는 행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이런 것도 이건 상식적으로도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3번에 이제 이 차순위 매수 신고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야 되죠. 이거는 나중에 실무편에 경매 파트를 또 따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과목의 마지막 시간에 학습을 하는데, 거기서도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용어를 학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 실무 마지막 편에서 하는 경매에 관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대법원 규칙을 학습하는 것도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재 순서상 대법원 규칙부터 먼저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경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대법원 규칙을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경매 절차상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를 하는 거죠. 다수의 매수 희망자들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매수 신고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을 받게 되는 거죠. 낙찰을 받게 되는 건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차순위 매수 신고 행위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 문제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경매 문제로 잘 나와요. 대법원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경매에서 학습을 따로 하겠지만,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공제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지도 못하고 차순위 매수신고도 되지 못하면은 결국 뭐다 매수를 못하게 돼버린 거죠. 이걸 보통 이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실무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자신이 매각기일에 제공했던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그 반환 신청을 하는 행위도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 그리고 6번에도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유물의 지분이 나왔을 때는 다른 공유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선 매수신고할 권한을 주어놨다라는 거죠. 그 우선 매수신고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임대주택이 만약에 경매 물건으로 매각기일에 나오게 되면은 그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우리 임대주택법상 당연히 또 우선 매수신고권을 인정해놨다라는 거죠. 그 법에 따른 우선 매수신고권에 따라서 우선 매수신고하는 행위도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7번에는 이렇게 이제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임차인이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나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우선 매수 신고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의 인의 지위를 스스로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행위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행위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시 항고를 제기한다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건 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만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권의 범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181페이지에 3번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라는데, 결국 경매로 나와 있는 매수신청 대상물의 범위는 결국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때 공인중개사법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본뜻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규칙에서도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일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이렇게 시험 지문을 내면은 답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식으로 문제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 2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죠. 이 대법원 규칙에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부터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종류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어디다가 하느냐? 등록관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관청이 어디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다라는 거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무슨 관청이 된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관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관청 그런 걸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면,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 해놨는데, 지방법원장한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즉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 요건에 1번이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실무 교육은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이다라는 거죠.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갖춰야 될 등록 요건에서는 중개 업무에 관한 실무 교육이고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요건에서 말하는 실무교육은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이다. 여기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몇 시간 동안 받는지는 또 뒤에 가면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로 학습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보정 설정을 하라라는 거죠.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 보정 설정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등록 요건으로 보정 설정이 안 들어갑니다. 즉 등록한 다음에 보정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이후에 별도로 겸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부터 해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정 설정은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등록증 교부 요건 내지 업무 개시 요건일 뿐 등록 요건은 아니었는데 이 대법원 규칙에서는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요건으로 사용한다라는 점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보면 182페이지에 반갈로 1번에 등록 신청 서류라고 돼 있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그 자격증 사본 이렇게 돼 있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은 개정이 돼가지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격증 사본은 제출 서류에서 삭제가 돼버렸죠. 근데 아직까지 대법원 규칙에서는 전혀 개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출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근거가 없고 제출한다 해도 모법에서는 이미 제출하지 않는 서류로 삭제가 되었는데 출제하게 되면 또 이의 신청거리가 되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3번이 이제 진하게 줄 거 났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내라라는 거죠. 이게 당연합니다. 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증 사본을 내라라는 거죠. 그리고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 입증 사본을 내야 될 것이고 반면판 사진 그리고 보정 설정했음을 증명할 수 이게 또 별표 표시가 돼야 되는 것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으로는 보정 설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등록 신청 서류에는 보정 설정 증명 서류가 제출돼야 되겠다. 그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에는 보정 설정 증명 서류가 안 들어가죠. 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니고 등록 처분 받은 다음에 보정 설정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반갈로 2번에 등록 신청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뭐 2만원, 3만원 정부 수입 인지로 납부해 놨는데 안 해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부 수입 인지로 납부를 진하게 줄 거놓은 것은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지만은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다 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아닐 거다. 정부 수입인치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나 출제 빈도는 낮겠지만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면 틀린 답항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주의하는 의미고 반갈로 3번에 등록 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이었죠. 근데 이 지방법원장한테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신청하게 되면 그 민원 처리 기한은 더블로 14일 이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각호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한다. 법적인 시스템이 공인중개사법과 똑같습니다. 두 종류뿐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만이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등록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반갈로 4번은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아니겠죠.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재교부 사유까지 다 적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의 시험
문제로 출제하면 그만인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잃어버려서 못 쓰게 됐다.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이 있다. 이러면 다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도 재개업 신청 사유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5번에 중개업자의 종별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세 종류인데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신규 등록 절차를 다시 밟도록 했죠. 원칙적으로. 예외가 한 가지 있었지만 즉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동일 등록관 청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만큼은 예외적으로 등록증 재개업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 이외의 종별 케이스는 다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자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별도로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결국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중개법인으로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6번에 이 부분에서 진짜 또 출제거리가 엿보이는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법 제10조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 12가지가 있었죠. 우리 대법원 규칙에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있는데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1번 같은 경우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일단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가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겸업으로 하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치유되면은 3년 동안은 또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 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치유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치유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중개업은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3년 동안 다시 등록 못 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도, 알겠어요? 그 중개법인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3년 동안은 못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2번은 우리가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인데 우리가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까지 다 학습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니까 제가 각 주에 200번에 참고하시라고 메모해 놓지만 결국 경매와 민사집행 절차와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국 민사집행 절차, 이 경매 절차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거든요. 민사집행법에서. 그러니까 결국 경매 절차에 참가를 못하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한다 못한다 못하도록 결격사유로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하는 그런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그 중개법인도 중개법인의 이름으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뒷페이지 보면 방갈로 7번에 실무교육이 나왔는데 이거는 중개 실무교육이 아니라 경매 실무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실무교육과 비교해서 점검을 해두시면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법이 개정이 안 됐기 이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안 됐고 공인중개사법은 수차례 개정이 되면서 그 과거에는 내용이 똑같지만 지금 좀 차이가 났는데 이 개정 절차를 거치 않았던 점에서 대법원 규칙의 출제 가능성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뭐 한 문제 제가 출제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예상컨대 저 뒤에 실무 마지막 편에서 학습하게 되어 있는 경매에 관한 문제를 내면서 지문 한두 개 정도로 섞어 넣는 이런 정도의 출제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은 우리가 누가 실시하느냐 하면은 시도지사가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기억을 잘해야 되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폐업신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태도와 동일하죠.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다시 한번 좋다. 그런 취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중개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지만 이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필요한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중개 실무교육도 지침에 따르면 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교육 과목, 교육 시간, 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예규로 정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니언에 보면 수강과 교육 과목별로 평가한다 필요 없겠네요. 디귿에서 뭐 특별히 필요 없는데 가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와 협회에 요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과는 어떤 그 위탁 지정승인,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협회와 뭐 학교다라는 겁니다. 협회와 학교. 근데 우리가 중개 실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학교, 협회 이외에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 있었죠. 요 경매 실무교육과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학교와 협회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갈로 8번에 행정정보의 제공 요청 가는 거는 참고해서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별로 중요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에 9번에 등록증 등의 개시에 관한 규정인데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17조에서도 보면은 개시 의무가 있었죠. 그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 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등록증 하는 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아니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수표가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에 따른 수수료표가 있겠죠. 그리고 보정설정 증명서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 원본이 없죠. 이거는 여기 규정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증 원본은 어느 법에 따라서 이미 개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미 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따로 이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라 하는 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세 가지 서면을 게시하게 돼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 원본까지가 네 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까지 하게 되면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서면이 게시되게 돼 있다. 등록증 2장,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하나죠. 그 다음에 요일표가 2개죠. 즉 중개보수 요일표, 매수인증 대리행에 따른 보수표, 그리고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2종류죠. 하나의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중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고 또 하나의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이 매수신청 대리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내에 걸어놔야 될, 게시해야 될 서면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4종류인데 뭐 실제 사무실 들러보면 7장 걸려있다, 이렇게 하면 8장 걸려있다, 많이 걸려있다 싶으면은 결국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한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바로 매수신청 대리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제도를 살펴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